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정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26억 5,300만 원에서 6억 6,500만 원 정액한 53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2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한 7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의 청사 유지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원 변경 등에 따라 2,900만 원을 감액한 5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에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은 바우처 지원금 정액, 청년 후계농 선발 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억 2,300만 원을 정액한 10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기술교육은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 교부 결정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은 농업인 단체 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 편익 지원은 도시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은 도시농업 보급교육 과정에 일반인 대상 취미반 교육 추진이 불가하여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에 국가작품 전시회 개최와 바로 아래의 국가재배장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해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중간에 대곡 신흥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67페이지 중간에 이현동 두곡마을 농로 확장 및 선형 개량 공사 7건은 2023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총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명석 내율 1저수지 정비공사와 미천 덕진 저수지 정비공사는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4억 5천만 원과 4억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은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368페이지 맨 아래 기본 경비는 집행자는 2천만 원을 감액해서 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에 대곡 월화마을 농로 및 소교량 정비공사부터 29페이지 지수 마실마을 농로 학포장 공사 6건은 2023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총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마이크 켜시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를 성공리에 일하는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9,700만 원 정도, 970만 원 정도 예산 삭감을 하셨네요. 그래, 우리가 이제 올해 한 24억 가량의 그 예산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러니까 22년도에 23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본 예산에도 이제 한 24억 정도로 출연을 하실 거죠. 예, 그럼 뭐 점차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농식품 박람회가 이렇게 이제 국제적이고 대한민국의 진주시의 아주 중심적인 이제 그 행사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외주 업체와 네. 분야별로 예. 용역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을 해당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네. 제출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그러면 질의할게요. 359페이지. 하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비가 이게 지금 본 예산에 4억 2,900만 원, 이 중에 2억 300만 원, 2억 3,840만 원을 이제 삭감하게 되는데,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 시작돼 가지고 본 예산서에서 보면은 이 계획을 원래 잡을 때 월 2회 운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제가 예산을 검토를 하고 쭉 올라가 보니까 24회 개최하는 걸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24회 추계가 반영된 금액이 이게 프로테이지가 한 60% 가까이 지금 삭감되는 사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전체 준비할 때는 이제 농지 취득 자격이 들어오면은 기간이 14일 이내에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월 2회 기준으로 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니까 월 1회 정도가 그 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농지 자격 자격 증명이 이제 이 강화돼 가지고 예, 이게 토지 거래가 감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농지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이게 감소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일들은 1차나 2차 추경에 뭐 좀 삭감이 되든지 이 예산 사상이 되는 점을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늘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이거는 이
추경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추계를 할 때도 조금 과하게 잡은 게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추계가 조금 과하게 잡혔다 하면은 상반기에 감지가 될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 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추경이 한 2회 추경 정도의 삭감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이제 이 금액을 잡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올해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올해 수준을 하면 안 되고 금액을 낮춰서 잡아야지, 그지? 낮춰서 잡아야 되고, 또 이게 이 정도로 60%한 게 한 60% 가까이 돈이 지급이 안 돼 나가는 거는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고,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수요가 줄었다 싶으면은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게 농지위원회 개최 규정이 이제 이 농지법이 개정이 올해 2023년 새로 개정이 됐단 말이죠. 6월 14일 날. 예. 맞지? 예. 그리 되면 이제 이게 국회에 계류가 돼가 있는데, 그리 되면 이게 더 좀 힘들어질 거니까 그런 걸 2024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메모하고 또 다른 법안까지 싹 검토를 해서 메모해가 알려드리면 그거를 참고해서 잡으시면은 실수가 작다. 저희들이 그 잘못된 거 질타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걸 또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 예. 363페이지. (363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비 당초 예산이 1,600만 원. 이것도 지금 한 65% 정도 삭감되는 기거든요. 이게 지난 연도에 본 예산에 지금 1,1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을 1,060만 원을 썼더라고요. 지난 연도에는. 예. 그 우리 결산서 29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예산 다 비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60%씩 최소 50% 이상씩 남는 예산들은 이게 잘못되는 기다. 그래서 이 미집행 사유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1, 2차 추경 때도 그걸 통해 가지고 예산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고 3차에 하는 거는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검토하면서 지적하는 지적 사항이거든요. 잘 그 참고해서 업무를 봐주십사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예, 최지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그 363페이지 하단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예. 그때 저 2차 추경 때 제 기억으로는 3,600만 원 증액을 하고 그 사업 수요가 증가해서 증액을 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사업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금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11월 달에 이제 그 들어올 사람들은 얼추 들어오고 이분들이 지금 배정받은 인원이 내년도에 넘어가 가지고 요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감액 편성을 하고 내년 또 배정받은 들어온 사람들은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예, 한 800명 정도 예, 예, 오시는 겁니까? 예, 예. 아까 그 윤성관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내년에 또 요 사업이 더 확대가 돼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산 활용하시는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이게 3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1,300만 원인데 이게 한 90% 이상 삭감됐는데 아까 수요가 줄어서 이게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난 연도의 예산도 90% 이상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쭉 내용을 살펴보면 교재 제작, 그다음에 운영 물품 이런 건 집행이 되고 운영 재료 구입과 지도 교수 강사 수당은 또 전액 삭감되고 이게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교재비는 또 집행되고 이래서 약간의 예산서상에 다소 지적될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 예산서 제출했을 때의 내용하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90%씩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를 봐주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69억 4천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 정액한 172억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 꽃거리 조성은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꽃양묘장 차량 구입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을 감액한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두매실 농업 테마파크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은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기 편성한 인건비 4,700만 원을 감액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시에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 지원 요건 미충족과 도비 전액 저품위 마늘 출하 정지 시군 지원 대체 추진 지침에 따라 1억 7,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채소 수정벌 지원 협력은 시설하우스 내 작물을 수정하는 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후 잔액 6,400만 원을 감액한 3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가수 특작 지원 사업 중 참달의 품질 향상 생산 기반 시설 지원은 참달의 생산 기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미달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 확대로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억 1,600만 원을 정액한 3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휴일 근무 일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완료에 따른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400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 완료에 따라 1억 600만 원을 감액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농작물 보험 지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예, 10억 정도 되네요. 네. 우리가 실질 지금 전에 여름 초 봄에 냉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름 때 수확기에 되면은 또 탄저병이라든지 기타 풍수재해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농가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 요인으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한 사례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 보시면은 그게 보험 자체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가시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걸 예측을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편입을 시켜서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 예산 1억 7,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다 그죠? 네. 과장님 이거 도사업이죠? 네. 도사업이고 이게 지금 이전에도 실시를 계속 해왔죠?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최근에 한 3년, 5년 이내에 그래서 계속 이제 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그러면 한 2020년경에 네. 처음으로 이제 도에서 실시하고 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해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이제 전액 그죠? 네.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하고 그에 따른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거래되고 있는 그 시장 가격이 또 기준 가격 여기에서 기준 가격이라 하면은 이제 거기 농산물을 생산하고 하는데 생산비와 유통비를 이제 포함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가격으로 보는데 네. 시장 가격이 이제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시에는 그 차액의 한 90% 네. 이내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설명은 이제 진주시에서 작년에 이제 이러한 그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하는 농산물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혹시 경남도에서 다른 시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어서 이 지원 사업이 진행된 데가 있습니까? 의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감인가? 이렇게 해서 그죠? 그 8월 달에 이제 도에서 이게 그 공무원이 저희한테 이제 그 통보되기로 이제 그 다른 시군에 이제 마늘 그 마늘이 이제 마늘. 예, 네. 등의 품목 이게 네. 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도 차원에서는 이제 마늘 이렇게 그 생산하는 그 시군에 이제 지원 이제 이 사업비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이제 만일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시군에도 그런 품목이 있었다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도에 건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네,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올까지의 그 사업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단감 농사가 탄저병으로 인해서 그죠? 네, 네, 네.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단감 역시 이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말대로 사실 이게 이제 단감도 여기 이제 사업에는 그 이제 가격 측면에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재었지 물량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여기 이제 대상 품목들은 이제 올해까지는 시설 채소 위주로 예. 시설 채소 위주로 이렇게 했고 가수는 여기 항목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 시설 제소 위주로 예, 하셨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진주시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이 지원비가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전에 올해도 안 됐고 삭감되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없었던 그 전에도 걸로 그래 알고 없었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 실제 농민들은 이런 가격 변동으로 해서 지금 울상을 짓고 계신데 이게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이 조건 자체가 지나치게 농민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예,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가격면 그리고 이제 기준 생산되는 가격을 설정할 예, 때 이제 아니 가격면 이게 이제 지원 조건에 가격면이나 또 그리고 생산량이 이제 그 평년보다 생산량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됐다 되는 조건에 이제 지원을 한다였다면 이제 사업비를 사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도의 지침에는 이제 가격면의 기준을 잡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가격이나 그리고 이제 그 물량 그리고 이제 전 품목에 가급적이면 다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두하고 같이 그죠? 예. 논의가 돼야 되겠다 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 신석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잡은 예산이거든요. 본 예산이 아니거든. 맞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회 추경에 잡아가지고 3회 추경에 삭감하면은 일단 이유는 있어도 네. 예산서상으로 제출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지적 사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한데 추경에 잡아가지고 1회 추경에 잡아서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은 이게 불효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 사항이고요. 다른 분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짚을게요. 371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인건비가 4,700만 원이 지금 전액 삭감된다 그지? 네. 아까 이 뭐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다 했습니까? 당초에는 이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가 그 뭐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으면 이제 거기 이제 그 장비를 넣고 또 거기 이제 운영에 따른 그 필요한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하고 같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이제 좀 계획보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인건비를 쓸 수 없게끔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돼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 제가 이 지적하는 내용들하고 좀 비슷하게 이게 당초 예산의 장비하고 사무기기 구입비는 6,200만 원이 지출됐고 네. 또 제품 개발 비용비가 2천만 원이나 지출됐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이 인건비가 올해 반영된다 안 된다 추측 가능한 일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 2024년의 예산을 원래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산서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한 걸 내가 쭉 훑어보면은. 네, 맞습니다. 맞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가 예산을 사장한다. 이게 이제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집행에 좀 다음에 집행할 때는 더 제가 이 지적 사항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좀 각별히 봐주시길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왜 안 들어오세요?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수관 2023년도 제3회 주경 예산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사업과 2천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364억 3천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중간의 벤처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은 벤처 농업 경영체에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10월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75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의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은 수출 전략품목인 딸기, 파프리카, 단감 수출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택배비, 순회소지 운영비 등 유통 활성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감소와 집행 잔액 발생으로 3,900만 원을 감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설계 공모 및 설계비 등으로 1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는 도매시장 주차장 내 전기 충전소 설치를 위한 한전 불입금 납부를 위한 사업비로 한전 불입금 납부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매시장 성면 제거 공사는 도매시장 성면 건축물 천정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천만 원을 감액한 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5,100만 원 감액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교실 이용수 일수 변경에 따라 도비 내시 변경으로 2,100만 원 감액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구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 급식비 1억 8천만 원 감액한 104억 2,700만 원, 저소득층 급식비 1,900만 원 감액한 1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 친환경 쌀 사용 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100만 원 감액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집행액이 증가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국고 보조 반환금 7,200만 원, 도비 보조 반환금 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76페이지) 중간에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비 예산이 이제 1억인데 지금 한 4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예. 아까 이 삭감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로컬푸드의 택배비, 홍보비, 판촉 행사비 이제 요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 사업 신청이 이제 4개소에서만 들어와 가지고 추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과장님 지난 연도에 이 돈 얼마 썼는 줄 압니까? 예? 지난 연도에 이 예산이 얼마 잡혀갖고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1억 네. 예, 8,200만 원. 맞습니다. 지난 연도에 8,200만 원 집행이 됐거든요. 그 8,200만 원 집행됐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비슷하게 나갔기다 잡아가지고 1억을 잡았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초 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지금 빠듯하게 해갖고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럼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뭘 한 9천을 잡든 뭐 조금 빡빡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과하게 잡았다 제가 좀 늘어나면 되는데 대폭 줄어들었거든 금액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당초 잡을 때는 이제 작년, 재작년, 올해 거까지 봤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집행잔해가 발생을 좀 작게 할 수 있게끔 잡아도 되겠다 싶거든요. 주니까 그지. 그래 이런 예산들은 조금 예측 가능한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좀 참고하시고요. 377페이지. 내년에 8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돼 그래. 제가 그 지금 지적사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하신 거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쓴 것까지 제가 여쭤보고 아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작년에 얼마 쓴지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8천만 원 잡은 거 이게 이제 바람직한 예산이거든요. 그 2천만 원 주는 걸 우리가 또 얼마나 좋은데 많이 쓸 수 있습니까?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그죠? 377페이지 오른쪽에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도매시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비 예산이 3천만 원 잡아갖고 한 75%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는데 아까 설명이 뭐라 하셨냐면은 한전 불입금 납입 후에 잔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산 흐름들을 보면 이게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 처음에 얼마 잡혀갖고 왜 이 금액으로 잡힌지 예산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처음에 당초 예산을 4억을 반영했다가 이해 추경에 예산 반영할 때 3천만 원으로 변경됐거든요. 예. 그럼 4억을 잡은 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금액이 지금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또 3천만 원을 바꿔서 근데 이거 산준 불입금은 대충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놔놓고 당초 예산 이해 추경에 대한 이해 추경 우리가 그 잡을 때 추진 계획할 때 이 3천만 원을 어떤 기준에가 잡았습니까? 장초 저희들이 이제 이 한전 전기 충전소 설치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설치해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설치는 이제 그중에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뺐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추경할 때 한전 불입금은 정확한 이제 예측을 이제 정확하게 못한 편이지. 그래 한 3천만 원 정도 됐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생각보다 저 불입금이 그렇게나 많이 안 나와서. 그러고 그 충전기 대수당 계산해가지고 그 설치되는 거 무릎만 봐도 그 용량에 따라 가지고 불입금이 얼마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번에 담당 팀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뭐 좀 잘하시겠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담당 팀장이 공석이 되어놓은 게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1년 예산을 잡는데 돈을 1조 몇천억 가까이 2조 가까운 돈을 잡는데 대충 얼마 듣기라 해가 잡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우리 승인을 받아가가지고 쓰지도 안 하고 이 큰 돈을 다 당겨가고 사장시키고 그럼 이 사장시키는 만큼 다른 돈이 작게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 편성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집행자의 박시를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게 이제 본의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면 계속 저희들이 질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또 앞에 질의드렸던 거는 과장님이 예산 흐름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업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승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1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475억 2,800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8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과 벼육묘용 상자 처리제 농약 지원은 입찰 잔액 발생으로 각각 6,600만 원과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 사업은 사망 등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업재해복구 4월 농작물 냉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과 9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은 4월 냉해 및 9월 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의 재복구 지원을 위하여 각각 1억 8,700만 원과 5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사료 사이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FTA 대응 축산 기반 조성의 낙농 사유 환경 개선 사업과 양계 사유 환경 개선 사업, 양봉농가 자동 cher미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3천만 원과 3,500만 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와 공충 산업화 지원은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각각 2,500만 원과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 내시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 매물지 소멸 지원은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 발생 농장 살처분 매물지 복원을 위한 신규 사업 내시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비용 지원은 통제초소 연중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비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지원은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법제화에 따른 오리 사육 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규 사업 내시에 따라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는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을 위한 도비 교부로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 보호두수 증가로 인한 진로비 증가와 길고양이 임시보호 사업량 증가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입니다. 별도 책자 3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 단가가 헥타르당 58만 5천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가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대진원과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삭감된 요 부분이 그 우리 앞전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최신용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때는 네. 악취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그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농가가 8대 8가지의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해 지금 방역시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대진농가 이 사업비가 몇 농가 정도 우리가 사업비 지원하죠? 이게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하는 분인데 올해는 8개소입니다. 3명이 근데 감소됐다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감소된 이유는 우리 이제 8대 방역시설 안에 중에 작년가는 7대 방역시설이었습니다. 원래는 8대였는데 한계가 뭐냐면은 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을 그 축사 입구에 냉장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보관해 놓으면은 그 환경업체가 와갖고 수거해가는 그러니까 가축전염병 발생했다가 농장 내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사업인데 양동농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1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까지인데 그 지금 농가가 쪽에서도 지금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냉장시설을 해놓고 폐사축을 농장 입구에다 갖다 놓으면은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또 환경업체가 집집마다 수거해가면서 전염병 발생 우려가 더 있다. 그래갖고 농가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농림부에서는 이제 그 가축 폐사축 처리기라고 농장 내에서 폐사축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해달라고 좀 농림부에서 하는데 환경부 쪽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관철 안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농가들도 좀 감망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잔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업무보고 때 악취 저감 시설 또 지원 사업이 있죠. 예. 그거는 혹시 우리 연간 뭐 사업비 지원되는 축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작년 그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우리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26구 특별히 받아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라 해갖고는 해마다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 해마다 그쪽 계획에 관련해서 한 5개소 정도는 이렇게 뭐 3천만 원, 개수는 3천만 원 맞네, 내서 5개소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지원하도록 그래. 근데 이제 내년 6월까지 어차피 그 축사에서 저감 시설 의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저 사업은 진행된다고 예측이 되겠네요. 예. 그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그 축사 선정을 그러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 축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없는 농가에다가 악취가 민원이 발생한 농가는 좀 약간 배제를 시키고 순위해서 악취 민원이 발생 안 하는 농가는 생산성 사업을 지원하고 악취 관련 지원 사업은 악취가 발생한 농가에 우선 지원하시는 사업으로 해갖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악취 개선에 많이 노력해야만이 생산성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해를 했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결국은 주변 민가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자구적인 노력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또 민원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86페이지 보면 우리 럼피스킨 병 관련해서 추경 3회 성립 전 예산을 그 결제를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예. 이 이제 우리 농축산가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라든지 그리고 뭐 재난이라든지 사실 예상치 못한 또 비용을 갑작스럽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 부서가 농축산가죠. 네. 근데 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번 또 예산 총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간주 처리를 이제 할 예정이라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산 총칙에 넣어서 기획 예산까지 제출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저 농축산가 같은 경우는 12월 달 3차 추경 이후에 전염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국가 보조금이 내려오게 된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이제 럼피스 추경은 내년도 추경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시기쯤 이런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국고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은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간주 처리 사업이 없었을 때까지는 이제 뭐 우리 예비비라든지 그런 거로 이제 한 부분인데 올해 럼피스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동 방제 공수의사가 예방집사 접종한 부분에 대해서 시술비에 대해서는 그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비비로 지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적 예. 저 전염병이라고 판단을 하면 국가 보조금이 내려올 내려오면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1회 추경에 내려오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회 추경이 내려오면 그때 이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12월 1월 중에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공수위분 럼피스킨 이것도 빨리 해라고 하니까는 성립전 예산 동의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신 게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살충제군이 구매한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공수의사 예방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피 사업으로 전액을 해가지고 이제 추경 예산으로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가의 이제 살처분 보상금이라든지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돈은 좀 여유분을 놔두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갖고 구피를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처리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간주 처리는 어제 그 오래된 국장님도 잘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간주 처리는 다음에 다른 분한테 하시고 지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간주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처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저는 간주 처리가 지금 다른 분도 답변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간주 처리는 의논하기로 하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간주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거든. 그렇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긴 하겠지. 간주 처리에 저희가 지금 꼼꼼히 답변이 안 된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예. 답변하시. 그럼 이상입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간주 처리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얘기를 해도 지금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저 모 국장님 베테랑 국장님한테도 했고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또 한 10분 넘으면 최신용 부회장님하고 우리가 토론을 벌리고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우리 과장님이 그게 지금 계속 말씀 나오셔봐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간주 처리는 따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좀 집중해 주시고 벗어나는 거는 좀 짧게 굵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짚겠습니다. 382페이지. 제가 짚는 거는 싹 다 예산서에 나온 것만 짚는 겁니다. 예산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고. 382페이지에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예산이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아까 그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갖고 이거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걸 이제 그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건 언제쯤 포기를 했습니까? 이 포기를 한다는 의사를 언제 비쳤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 아니 못했는데 대충 몇 월 달입니까? 이 사업자가 포기한 게. 한 5, 6월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이 예산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 돈을 2,500만 원을 잡았거든. 잡아놔놓고 이게 추경도 아니고 그러면은 8월 달에 만약에 7,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의사 표현이 나오면 이 예산은 그냥 사장되는 건데 3회 추경까지 가 있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 2회 추경에도 이런 걸 빨리 발라가지고 다른 데 또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타이밍도 지금 안 맞고 또 당초 예산 잡은 거를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능력이 없다. 그리고 충분히 이걸 감안을 해가 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 합의가 돼가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의사는 그때 붙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보기서가 들어오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 보기서 들어온 거는 10월경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의사는만 그렇게 자기가 힘들다는 거 그렇게 의사는 비쳤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보기서 제출된 거는 그때 제출됐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답변서를 또 그리 하시니까 내가 그리 한번 넘어가는데 이렇게 당초 예산 잡은 게 사장이 100%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신중하게 했습니다. 예, 그 저 농가랑 얘기를 잘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 어떻게 잡을 겁니까?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 잡을 겁니까? 예. 그래, 이렇게 또 돼야 돼요. 만약에 해가지고 안 했다, 안 했는데 또 잡는다. 이게 해년마다 그런 게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예산을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잡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충분히 예산을 잘 지금 간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또 제가 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예. 383페이지 상단에 곤충 산업화 지원 예산 7천만 원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 아까 전액 삭감된 게 뭐 때문에 7천만 원이 삭감됐다 했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 사업 포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창녕에 거점 그 곤충 사업장 있고, 예. 그다음에 도내에 5개 시군에 6개 농가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규모가 농가 곤충 농가가 작다 보니까 6개 농가 협력해가지고 어떤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고 식품 납품하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 곤충 가공 시설을 갖다가 두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 가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진주 쪽에 한다 하고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이제 그 경영 여건상 해가지고 그게 밀량으로 자기 해가지고 도가 이제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 쪽에서 밀량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또 잘못된 게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잡았더라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받나 훑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정확한 자료 분석이 안 됐다. 뭐 추진 계획의 수립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그 예산 사장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달라. 이게 또 보원 의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봐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382페이지 그 상단에 그 민간 경상사업 보조해가지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가지고 그게 지금 그 9,3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죠? 네.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지난 2차 추경 때 네. 이 금액이죠. 예. 그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추경을 하면서 그 사업량이 늘은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안 계셨나? 우리 과장님이. 이해추경 때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분명히 설명할 때 조사로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요 제조비 지원이라 이랬거든요.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예.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보면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받아고 사업 신청하는 거 갖고 받는 예산이 있고, 예. 또 그 농림부 쪽에서 전략정부 쪽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을 다 국회 쪽에 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로 배정하면은 도에서 시군별 재배 면적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전략작물 직불자를 하고 논에 재배를 안 하고 조사를 많이 시거나 해가지고 돈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게 저희가 수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그 당시 설명할 당시에는 그거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재배 면적이 늘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보다는 저희가 이제 재배 면적이 적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실제는 적었다. 네, 논 재배를 하지 말고 조사로 심으라고 해갖고 농림부 쪽에서 돈 자책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요. 또 우리 또 과장님이 언변술이 좋아서 그런 건 모르지만 말투가 좀 너무 빠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음에 설명할 때는 좀 천천히 좀 말씀하시면 감사하겠고 이 부분이 아직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설명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또 시간도 많이 경과해서 다음에 그 한번 저랑 의논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 세출 예산은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40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UAM 소재 인정 및 기술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민군 겸용 우주항공용 소재 인정 지원 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하천 부지 드론 공원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립전문과학관 전시 분야 자문위원 수당은 과학관 건축 착공시까지 전시 사업을 중지하라는 과기부 요구에 따라 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편입부지 보상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연관산업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클러스터 용지 내에 집단 입지 시설 등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합혁신센터 사무관리비 및 자사 및 물품 취득비 등 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유치 홍보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신설기업 관내 투자에 따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금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카이 해제닉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우주사업단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미래산업 육성의 민군 겸용 우주항공용 소재 인정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1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잡혔다 그제? 네. 이게 뭐 3회 추경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쨌든 내년 산자부 그 사업에 뭐 편성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 이제 우리가 2023년에 우리 3회 추경이 이렇게 잡아갖고 이 예산이 편성이 돼가고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당초 예산으로 변경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될상 싶은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게 빨리 좀 서두르는 이유가 당장 지금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갈 건데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이나 3월 쪽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당초 예산의 수정 예산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 이게.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급하게 서둘러서 그럼 이 돈은 연내에 집행이 안 돼가 2월달에 해도 뭐 지장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돈이 이불로 지금 이렇게 2월에서 넘기면서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고 빠르다 급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게 이제 내년에 그 정부 예산을 편성한 데 있어서 저희들이 2월 달까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정부나 국회, 도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 그리 긴급성이면은 뭐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의 말씀을 믿고 그거는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공공기관 연간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 이게 지금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 연도에 동일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지난 연도에 이거 똑같습니다. 그 2022년도 결산서 16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국비를 9,100만 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2023년도에도 똑같이 이제 1억 4천이 남는 거는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의 예산 부담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시마 이런 게 아니고 전국 핵심 도시에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금액에다가 무조건 매칭을 비율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돈은 내려올 때 우리가 그 국비 편입해달라고 사업 계획서나 안 그러면 요청 금액이 있을까? 이거 추계할 때 우리가 안 올립니까? 한 개도 이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별도니까. 올리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바로 지정이 되거든요. 무조건 지정해서 내려온 게. 네. 뭐 그런 답변이면 또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가 또 필요해서 올리는 것 같으면 이게 추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예산들의 태반이거든.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고 이거는 그하고 관계없이 바로 한다 하니까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질의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 개만 더 짚을게요. 207페이지에 하단에 국고보증금 반환금이 6억 2,600만 원이 정액 반영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아까 많이 반영된 이유가 아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207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2,600만 원. 예,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연말에 10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 이율로 시키고 2019년도에도 30억이 국비가 배정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계속비로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배정이 되면 2020년도까지 2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19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고 2020년도에 도급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거금을 한 도급 금액이 58,9억 정도 되는데 선거금을 4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급 업체 재정 그 규모가 약해서 이행 보증 정권을 끊어올 때 그걸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40%까지 22억을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16억밖에 선거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차익분 한 5억 정도가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이거 다 밀어붙여서 일단 마쳐주도록 합시다. 예. 또 저분들 또 오후에 오시면 또 그렇고 하니까. 예, 이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세부 사업 기준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기정 예산 325억 2,100만 원에서
15억 8,500만 원을 감액한 30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발굴 및 홍보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운영비를 절감하여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자격증 응시로 지원 사업은 현금성 복지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안부 요청에 따라 취약계층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역청년 복지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통계목 변경 및 지원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7쪽까지 9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아래 경남형 DNA 시드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2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청년 인센티브 사업 조정에 따라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실크 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청년 인센티브 사업비 조정에 따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진주 실크 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경남 청년 인재 주력 산업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시기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시기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1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시기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진주 신성장 동력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시기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아래 직업 소개 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포스 시스템 지원 사업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안정자금 이자 지원금은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줄어들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 일부 조기 상환으로 인해 6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착한 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도비 1,1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배달앱 상품권 43억 원을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대체 발행함에 따라 할인 판매 보증금 차액분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현금성 복지 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행안부 요청에 따라 취약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3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과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관련돼서 네. 지금 대부분 봅니까 감액 사유가 네. 그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 이 이유를 대는데 예. 중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기업에서 하는데 홍보는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 이중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가 하나 더 있지 않아도 지역에 사실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나 기타를 줘도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는 주 이유들이 지방을 선호하지 않고 친구나 예를 들어서 고향은 진주인데 내가 대학을 서울이나 뭐 대구나 광역에 나왔으면 또 비교도 하나 봅니다. 그런 사유도 기타 등등 좀 있지 않나. 대부분이 보기에 중도 포기해서 뭐 감액 사유가 다 그건 이유인데 굳이 그렇게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대부분이 그래 중도 포기를 하는데 예. 감액 사유가 예. 굳이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 여기 있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방에 사실 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이나 뭐 일자리나 이런 게 많이 해야 앞으로 향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홍보나 기타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지방에 이름 없는 기업이라도 우리가 항상 메이커 우리 그렇지만 청년들이 옷을 사도 메이커 있는 걸 선호를 하는데 사실은 메이커나 우리가 이름 있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인식 전환을 위한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 교육이라든지 설명을 잘 해가지고 중도 포기자가 가능하면 발생을 안 하게끔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싹 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형, 그 다음에 청년 활력 사업, 청년 관련 4개 사업이 대부분 다가 지금 이 삭감되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잡은 거 안 잡을 수 없는 예산이고 올바른 예산이긴 한데 잡은 예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예산이 남으면 홍보 방법을 최대한 더 올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뭐 우리 시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 홈페이지, 뭐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기술센터, 우리 산하기관의 평생학습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우리 산하기관에도 다 홍보를 하고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도 홍보를 해서 이 돈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청년들이 떠나는데 많은 혜택을 주는 것들도 우리 진주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우리 최신용 위원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거듭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이게 간단한 거라서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기 한 2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238페이지 말씀 나온 김에 중간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전 자금 2차 보전금 예산이 2억 원 중에 뭐 약 한 30% 정도 6억 5,500만 원, 지금 이 20억 잡아가지고 6억 5,500만 원이면은 한 35% 정도가 지금 이 좋은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아까는 이제 뭐 이게 수요자가 좀 부족하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창업자금, 경영안전자금 지원인데 지원금이 2년간 대출 금액을 2.5% 한도 5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더라고.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네. 여기는 없는데, 근데 현재 그러면 이게 우리가 2년간의 대출 금액이 2.5% 같으면 한도액 5천만 원 해가지고 이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제가 좀 간단히 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이게 예. 작년에 하면은 22년도 하면 2023년, 2년도 2004년까지 2024년까지 되고 올해 대출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100을 기준을 했을 때 작년에는 한 20% 우리가 할 거라는 기준 했을 때 좀 작았고 올해는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한 70%까지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2년씩 물고 가니까 이게
1차 연도가 작년에 조금 대출이 작으면 올해 우리가 이자 지원분이 작고 우리가 많이 할 거라 보지만 올해는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날 그런 기준이 있고 자세한 건 또 자료로 드릴 테지만 이유가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대출이 경영 안정자금하고 창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거기서 바로 보증하는 게 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대출은 담보나 신용 부분에 조금 까다롭으면 은행에서 하는 거. 그 부분은 사실 신용담보기관에서 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금방 소진이 되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절차에 있어서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그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에는 보증기간은 100% 됐고 올해도 보증기간 100% 됐는데 금융기관이 작년에는 한 20%, 올해는 한 70%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 이자 부분이 많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 부분이 있는 아무래도 것으로 우리 대출 예상이 받는 됐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신용서 보증서 한 개 발급하다가 은행에 제출하면 훨씬 빠르거든. 예. 그리고 그 보증서를 믿고 원체 절차를 빠르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거는 빠른데 은행들은 자기들 이익 계산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업무가 높고 신용도 평가에 따라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신용도의 등급에 따라가 또 못 받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절차의 과정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20억에 7억 가까운 돈이 남았다.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이 지출이 돼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신용도가 좀 딸리는 부분들은 뭐 보증서 발급을 좀 지출로 좀 늘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소상공인 저쪽에 재능공단하고 협의를 좀 하든지 해서 우리 은행에서 바로 받는 것보다 이 보증서 발급이 좀 될 수 있는 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 제가 예산서 평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추계를 이런 돈들은 우리가 풍족하게 잡아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시민들을 많이 주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또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잡은 걸 제대로 안 쓰고 나면 우리의 의회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정확하게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서 듣기 좋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비가 이게 지금 한 100% 가까이 94% 정도 감액됐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 이게 지출액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이거는 과목이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그 기업에서 한 10개 정도가 당초해서 행사에 참여하면 그 참여한 기업의 참가자에 한해서 교통비나 그날 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 10개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나 이 행사도 자체도 줄었고 또 참가하는 우리 경제적 기업에서 하반기에서 사실은 2개 업체만 참여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하반기에 참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하지 우리가 홍보를 했지만 행사와 예년 코로나 전에 비해서 많이 할 거라고 봤는데 행사 자체가 횟수가 줄었고 참가하는 기업에서 좀 작은 부분에서 금액은 작지만 전체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이 예산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놔놓고 비율을 얼마만큼 쓰는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 시비가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 규모는 같은 거예요. 1억이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더라도 받은 예산 승인은 똑같기 때문에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비율이 지금 90%, 95%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의 박람회 행사 지원이 뭐 박람회 내용, 개최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고 예산에 뭐 조기 삭감도 가능할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의 운영을 적정을 기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 이거 더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잘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 받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짜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거든. 많이 작거나 작게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승인을 해줬는데 안 쓰는 거는 지적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올바른 예산은 집행이 많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저기 아까 소상공인들 창업 지원 저는 거는 집행이 다 많이 돼야 될 더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거듭 예산 반영에 잘 신경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 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 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09억 6,200만 원에서 4억 200만 원이 감액한 50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출장 현지 관계자인 국제통상자문관에 지급하는 행사실비 지원금은 지원 실적이 없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국제도시 간 교류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축소되어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감액, 외빈 초청여비 3천만 원 감액하여 총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견학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공무원 해외 연수 축소에 따라 직무 관련 해외 연수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3층 힐링 언덕마루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근로자 행사 지원입니다. 2개 노동조합 중 1개 노동조합의 행사 미일 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성면 해체 사업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성면 해체 사업을 완료하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은 성면 해체가 아니라 전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재추진이 필요해서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2개 사업체 선정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노후 기반 시설물 정비 완료에 따라 시설비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4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계약 집행잔액 및 진성농공단지 탑승 수요 저조에 따른 운행 제외 잔액분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휴peok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로 교부될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경남 도로 교부된 1차년도 국비분 19억 2천만 원은 도비로, 시로 바로 교부된 2차년도 국비분 14억 4천만 원은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교부 예정이었던 도비 3억 원은 202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산단의 비점 저감 시설, 저영양개발 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23년 환경부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4억 4,320만 원, 도비 9,300만 원 정액하였으며 수계관리기금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수계관리기금은 11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하반기 준공된 센터 내 건물관리 용역, 낙찰 차액,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짚을게요. 241페이지 중간에 국제 241페이지 1페이지. 중간에 국제 업무 관련 행정 지원 예산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비가 당초 예산에서 지금 8천만 원, 한 3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 관련 해외 연수 예산이 2억 8천에서 또 이것도 한 30, 한 6, 7% 정도 1천만 원.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감액이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네네. 작년에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네. 지난 연도에 교류 협력비가 9,300만 원,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6,2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네네. 우리 2022년도 결산서 19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예산의 적정성을 좀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내년도 예산 어찌 잡으실 겁니까 이거를? 지금 내년도에는 위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대로 편성을 사실해서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상반기 제대로 해외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부터는 원 궤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보고 밑에 직무 관련 해외 연수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비인데 이거는 공무원들 해외 자제를 해서 1억 정도 감액해서 지금 추경 예산 올라온 금액대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작년에 써왔던 걸 흔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잡으시는 것 같고 네네. 그 위에 거의 답변은 작년에도 그래 하셨거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리 그 타격을 볼 예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해갖고 이리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반복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은 지출 잔액이 남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잡을 때도 요걸 좀 참고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왕 잡아서 우리한테 예산을 통과받고 나면 지출이 다 될 수 있도록 그지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네. 242페이지 중간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성면 해체 사업 예산이 4,200만 원에서 한 70% 가까이 지금 돈이 감액됐는데 아까 뭐 사업이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성면 해체공사 시시설계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원래 1,500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네네. 그래 이따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또 잘 삭감했어요. 네네. 그러면 또 나머지 500만 원 갖고 좀 해야 되는데 또 500만 원까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이제 우리 예산 흐름도를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집행부에서 예측을 좀 잘못하고 있다. 그 설계 용역 집행 없이 공사가 집행된 내용을 보면은 이 점검이 좀 필요하고 또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감액되는 점도 이게 사업 추진 일정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기 삭감도 가능할 텐데 그것도 지연됐고 그 예산이 가다하게 확보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 예산에 대해서 적정을 좀 기해달라. 이게 이제 본의의 요구 사항입니다.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가장 업무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부연 설명 잠깐 해도 될까요? 예.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내가 내용은 파가 다 돼 있고 예. 일단 이 부분은 또 네.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것도 네네. 리모델링의 학기라고 잡은 예산이고 맞습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예산 승인을 받았고 하다가 건물이 너무 노후돼 갖고 다시 전체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예산 책정이 잘못돼 갖고 우리한테 또 예산을 올릴 거니까 일단 이거는 지적을 받고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또 평가해서 승인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우리가 또 판단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번에도 내가 설명을 들은 기고 두 번 네네, 얘기했던 기를 한 알겠습니다. 번 더 짚고 남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추경 예산은 이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또 집행부도 다시 예산 잡을 때 바른 예산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시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8,300만 원 감액된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 관리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정보 시스템 관련 유지 보수비는 당초 예산 내시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 관리입니다. 담배 소비세 행정 소송 대응 비용은 소송 지연에 따른 소송 대리인의 수임료 미청구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개별 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주택 가격 이의 신청이 없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비용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개별 주택 가격 현황 도면 관리 컴퓨터 서버 구입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인쇄비, 신고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래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간단하니까 하고 가도 되고 일단 끝내놓고 보고. 예. 예. 일단 준비는 해놔보이소.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근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관리 사업은 차세대 지방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연기로 구입이 불필요한 고지서 및 경비 절감으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 관리 사업은 체납자의 납부 방법이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지서 및 우편요금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불필요한 지출과 출장 감소로 3,4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세외 수납 체납 관리에 보면은 공공운영비, 체납 고지서 및 안내서 발송용 우편 요금이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좀 돈이 작게 들어가는데 갈수록 그렇습니까? 이게 우편 요금이 줄어드는 게.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이거 뒤에 작년에 얼마 잡아 얼마 썼는지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속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해년마다 이 ARS라든지 이런 게 신용카드라든지 가상계좌 이런 걸로 이용해 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하향 추세에 있으면 우리 예산은 지금 작년에 얼마 잡았는지 얼마 썼는 줄 알아야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되시는 모양이다, 그지? 올해도 내나 이 2천만 원을 더 하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년 예산에 그럼 내년 예산에는 5,500만 잡을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잡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처지고 내려오는 것들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한번 당초 예산도 이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작년께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걸 알면은 그 추세에 맞춰서 잡아야 된다. 그 내용이니까 내년 예산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작년, 재작년 예산 이런 것들은 뭐 같이 좀 비교해서 오셔가지고 답변이 되면 좋겠다 싶고 예, 이런 간단한 거라서 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는 안 할 테니까 예,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 1,100만 원 감액된 4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지민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GIS 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의 웹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만 원, GIS 캐치 방지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만 원,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비 4억 4천을 전산 개발 위해서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사업은 집행잔액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수치지행도 제작은 수치지행도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운영관리는 지적문서 DB 구축은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 부분 지명 일제 정비 용역 잔액 100만 원, 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 200만 원, 상세 주소 직권 부여 안내 우편 요금 집행 잔액 400만 원, 건물 번호판 일제 조사 정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기본 경비의 관내 여비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름이 아니라 아이 목이 점심 시간이 그래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대봉산은 좀 진행 사항이 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올 12월 달에 퇴직이시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2일 퇴직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회의선 할 때 이제 뵙겠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면 좀 감명스러운 인사 말씀 한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최우현 의원님 좀 도와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퇴직 전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되도록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신 모양이네. 다른 질의가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 보십시오. 잠깐 같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개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석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8,559억 3,930만 8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40억 6,900만 8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 오십시오. 마이크 꺼주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석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4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